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본 58세 소방관분의 은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과 긴장감이 함께하는 업무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화염과 싸우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느라 바쁘게 살아온 만큼 정작 자신의 은퇴 준비에는 소홀했던 분들이 은근히 많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릴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35년 가까이 소방 업무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5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그렇게 58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맞이했다고 해요. 분명 은퇴 시점까지 꽤 오랜 세월을 성실히 일해왔고 소방 공무원 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겉보기에는 이분은 그래도 편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본인은 큰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이 후회가 단순히 돈을 좀 더 많이 모아둘 걸 그랬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랜 현장 생활, 불규칙한 교대 근무, 그리고 퇴직 시점에 대한 준비 부족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히면서 은퇴 후 삶에서 의외의 난관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업적 특성상 전념을 해야 해서 미처 자기 삶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그분이 직접 내 인생 최대의 실수 3가지라고 표현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1. 너무 오랜 세월을 소방관이란 역할에만 묶여 살았어요. 이분이 가장 먼저 꺼냈던 후회는 자신이 오로지 소방관이라는 직함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35년간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온전히 묶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소방관들은 시간표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기도 하고 업무의 특성상 몸과 마음을 늘 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분 말씀이 30대까지는 불쑥불쑥 들어오는 출동에 대처하느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았다. 그러다 40대, 50대를 맞이했는데 그땐 이미 삶의 패턴이 굳어버려서 다른 역할을 찾으려 노력조차 안 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서야 소방관 말고 자신을 정의해줄 다른 정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땐 분명 자부심과 사명감이 넘쳤지만 막상 그 임무가 끝난 뒤에는 한순간에 허무감이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이 직업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퇴직 후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이런 질문이 뒤늦게라도 떠올랐을 때 이미 시간은 꽤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회사원, 나는 공무원, 나는 선생님 등등 어느 한 가지 역할에 인생 전부를 걸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소중한 직업이라 해도 내가 그 일만이 아닌 나 자신을 찾고 일외의 인간관계나 취미생활, 또 삶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을 갖춰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이야기하신 실수의 핵심은 이거예요. 직업이 영원히 날 지켜주지 않는다. 결국 정년이 오면 회사를 떠나야 하고 직함이 사라지고 나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모습의 나를 탐구해보는 게 좋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교훈.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은퇴 후에도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몸은 재산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놓쳐버렸죠. 두 번째 실수는 소방관으로 지내면서 체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래요. 많은 분들이 소방관이면 일 자체가 체력 쓰는 일이니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장에서 체력을 쓰는 것과 제대로 된 건강 관리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분 말씀에 따르면 불규칙한 일정과 교대 근무, 밤낮 없이 긴급 출동을 준비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 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잡기 어렵다고 해요. 2030대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40대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금방 지치고 컨디션이 저하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문제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 채로
계속 야근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요.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결과도 썩 좋지 않았고,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출동이 잡히면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리기 일쑤였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35년이 지나고 나니 정년퇴직을 할 즈음엔 이미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통증이 쌓인 상태였다고 해요.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 병도 달고 살게 된 거죠.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몸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소방관이라는 일 자체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일이었는데 정작 퇴직 후에는 내가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네라는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라면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통증이나 약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냥 조금이라도 더 몸에 신경 써둘 걸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 1시간만이라도 잡고 식습관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 해소법도 찾아봤어야 했는데 하고 크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은퇴 자금 모으기는 중요하지만 은퇴 후 내 몸 상태를 챙기는 게 더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젊었을 때 무리한 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당연시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교훈. 은퇴 준비에서 건강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항목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도 하루 30분 혹은 주말에 한두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를 해두는 게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3. 연금은 있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없었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일 거예요. 이분이 평생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그래도 연금은 나오니 편하겠네 라는 거였다고 해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이 들어오니까 적어도 생활비 걱정은 덜한 편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분명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아내랑 자식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로 하는 얘기는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출동 중에 일어난 사건 사고였대요. 물론 처음엔 가족들도 우리 아빠 멋있다, 자랑스럽다 하면서 귀 기울여줬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또 그 얘기야?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게다가 소방관 생활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대기 근무가 있을 때가 많아 가족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함께했던 추억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은 거죠. 자녀들은 어느새 다 커버렸고 둘째는 이미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첫째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나 공감대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정년퇴직 후 집에 있게 되니까 애들하고 아내하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바쁘게 일만 하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해주는 것에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고 주말에 쉬게 되면 이제 좀 쉬자 하며 그냥 멍 때리거나 TV만 보다가 다시 출근하곤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 몸은 집에 함께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었던 셈이죠. 그 결과 은퇴 이후엔 어색해져 버린 가족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건 내 가족이었는데 정작 소방관으로 일하는 동안은 그들을 제대로 돌볼 생각을 못했다라는 후회가 가장 쓰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금이 있다고 해도 가족과의 관계가 써먹해지면 자칫하면 독거와 외로움에 빠질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은퇴자들 사이에서 허탈감이나 소외감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 이 부분도 미리 나눌 수 있는 대화나 공감대, 추억, 혹은 함께하는 작은 취미 활동 등을 만들어가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훈. 은퇴 후 함께 밥 먹을 사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행복이에요.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동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는 게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은퇴 준비랍니다. 정리하며 인생 최대 실수를 미리 피할 수 있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58세의 소방관으로 은퇴한 분의 가장 큰 후회 세 가지였어요. 물론 소방관이라는 특수한 직업에서 온 고충과 고민들이 있겠지만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 가지 직업적 정체성만 붙들고 살다가 막상 은퇴 후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위험. 은퇴 자금을 모으느라 혹은 바쁜 업무로 인해 정작 건강 관리는 뒷전으로 두었다가 퇴직 후 몸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문제.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평소에 잘 다져두지 못해 퇴직 후 외롭고 어색해지는 상황. 이 세 가지를 미리 알고 내 상황에 적용해서 한 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은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건 돈이죠.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은 적당해? 주택 마련은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들 말이죠.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분이 강조하시듯이 결국 은퇴라는 건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전반적인 그림을 구상해두는 일이에요. 특히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공무원 등처럼 한번 직장 혹은 기관에 들어가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나도 모르게 현실 안주를 하거나 어차피 정년까지 안정적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지내기 쉬워요. 그런데 바로 그 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불안정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취미와 분야를 찾고 꾸준히 몸 관리를 하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추억과 대화를 쌓아두는 이것들이야말로 실제로 은퇴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몇 달, 몇 년에 걸쳐 습관처럼 쌓아야 결국 은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직 30대거나 40대 혹은 50대 초반이라면 아직 은퇴까지 많이 남았다며 방심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에 가벼운 운동 모임에 나가보거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바깥나들이를 자주 해보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내 몸을 챙기고 주변 인연들을 확장해 놓는 게 결국 훗날 큰 자산이 됩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얘기가 떠오르네요. 정년퇴직이라는 게 마냥 기다려지는 꿀맛 휴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걸 알고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하지만 그래도 아직 내 나이가 완전히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요. 맞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죠. 58세든 60세든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그 이후에도 살아갈 날들이 한참 남았거든요. 그 길고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사소한 준비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불안감이 싹 트면 바로 지금 뭔가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괜찮아요. 내 건강을 위해 주 1회라도 달리기를 한다든지 가족과 대화 시간 이름 붙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은퇴 후에 좀 더 해보고 싶은 취미나 기술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작은 출발이 모여서 나중에 그래도 내가 미리 조금씩 준비해둬서 참 다행이야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은퇴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나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나도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취미, 내 몸 돌보기를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인간의 삶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매 순간 배울 수 있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와 풍요로운 인생 2막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요.